한의학은 미병이라는 게 있어요. 큰 질환군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어떤 생활에 대한 불편감이나 통증이 오는 이 범위가 있는데, 이런 미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의학이라고 생각해요. 환자분들이 좀 더 병원에 오기 전의 모습보다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경희궁전 한의원 원장 박호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생리통은 골반 강에 있는 이 자궁의 장기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질환을 이제 말하는 거고, 골반통 같은 경우는 이제 골반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제반적인 질환을 말할 수 있어요. 원인은 두 가지가 많이 겹치게 되는데요. 생리통은 크게 구조적인 문제와 기능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접근하게 되면은 일단 자궁이 골반 강 안에 있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게 될 경우에 이 자궁에서 갈 수 있는 어떤 이제 수분이나 혈액들이 뭉치게 되면서 그게 원활하게 순환이나 배출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어혈이나 통증 물질이 쌓이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궁이 건강하더라도 골반이 틀어짐으로써 자궁에 대한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구조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골반을 맞추는 치료부터 먼저 접근을 해야 돼요. 기능적인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 이제 뭐 식습관일 수도 있고요. 운동 부족, 그리고 이제 외부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혈 같은 경우 혈액에 불필요한 어떤 통출 물질이나 노폐물이 쌓여서 그게 원활하게 배출이 되지 않고 자궁으로 이어지는 혈관에 이제 뭉치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이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경우 골반통과 다르게 그건 이제 다른 이제 한의학적 치료, 한약이 될 수도 있고, 자궁의 상태를 봐서 그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골반통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골반 자체의 틀어짐으로 올 수도 있고요. 골반을 잡고 있는 근육들, 어떻게 보면 근육이나 인대들이 뭉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2차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흔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꽉 끼는 스킨으로 해서 압박되는 경우도 있고, 변비 증상이 있으면은 변비로 인한 숙변으로 인한 가스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자궁을 압박하고 골반 주변을 압박함으로써 또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잘 체크를 해야지 치료가 원활하게 좀 잘 진행될 수 있겠죠. 구조적으로 오는 생리통인 경우에는 사실 골반통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 두 개는 맞물려 있어요. 골반통이라는 건 크게 큰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골반 안에 있는 장기, 자궁이랑 장기가 이제 골반 틀어짐으로 인해서 혈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수분이 뭉치게 돼서 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리통이 연결될 수 있죠. 초기에 그 생리통과 골반통을 바로잡지 않는 경우에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물론 만성 질환으로 가게 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겠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을 잘 잡아낸다면은 이 골반 틀어짐, 흔히 이제 구조적으로 왔을 때 그것만 바로 잡아줘도 사실 생리통이 그 뒤에 안 온 경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골반이 틀어짐을 해서 생리통, 골반통이 유발되는데, 더 무서운 거는 골반통 같은 경우 골반에 준하는 어떻게 국한되는 통증이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만성으로 가게 될 경우에 위아래로 퍼진다 해서 아래쪽으로 갈 경우 무릎이나 발목의 통증으로 유발될 수도 있고, 위쪽으로는 등이나 경추부, 더 심하게는 턱관절 비대증까지도 이제 올 수가 있고요. 디스크랑 협착증, 그리고 측면증으로도 골반통으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는 안 좋은 습관,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뭐 다리를 꼬는 습관이라든가, TV 볼 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소파를 본다던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남아있을 경우에 골반을 맞춰놔도 또다시 또 부차적인 또 증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과정 중에서 골반을 맞추면서도 생활 습관 개선을 같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골반을 맞춰놔도 그 주변을 잡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약화됐을 경우 유지력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주변 잡고 있는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한약 치료를 병행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 개선을 더 이룰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통증이 느껴질 때 구조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지 않나. 보통 이제 짝다리를 많이 짚고 있다면은 다리 길이가 달라져서 무게 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다리 길이가 다르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엎드렸을 때 상대방의 다리 길이를 딱 모았을 때 다리 길이를 다르게 보면은 일단 다리 길이가 짧아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구조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골반 틀어짐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앉아 있을 때 편하게 앉아 있고 무의식종에 딱 보면은 무릎이 어디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골반 틀어짐을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오른손잡이 분들은 오른쪽 위주로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흔히 정면에 앉았을 때 무릎이 똑같으면은 골반 틀어짐이 없는 건데, 이렇게 골반이 있으면은 이렇게 틀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내 몸이 골반이 틀어졌다는 거를 스스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통증이나 어떤 질환이 되기 전까지는 그 전조 증상이 있는데, 일단 골반 틀어짐 자가 진단을 통해서 먼저 체크를 해 보시고 내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리 꼬는 거, 짝다리 짚는 게 나중에는 굉장히 큰 만성 질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생활 습관을 돌아봤을 때 내가 다리를 꼬고 있다면은, 또 자세가 나쁘다면은 자세를 한번 고쳐잡고 무릎 위치를 맞추고 등을 펴고 좀 더 신경 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틀어지게 될 경우에 그 해당 부위에 먼저 고관절 스트레칭이라던가 허리 스트레칭,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플랭크 운동으로 해서 근육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운동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체, 골반에 관련된 이제 운동을 찾아보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이제 관리를 하신다면은 질환까지 연결되지 않고 생활 습관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봅니다.